일상 풍경, 다시금 기온을 차리던 날로 들어가 볼게요. 올해를 잘 지냈는데 연말이 되면 이렇게 마음이 뒤숭숭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딱 겨울이 오니까 청취자분들도 다시 힘을 내서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음, 주제를 준비했고요. 하은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내가 하는 일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거나 막막함이 이렇게 생겼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혹시 어떤 감정이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겨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지금 든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되게 뒤통수 맞은 느낌이거나 아니면 뭔가 해결책이 안 보이거나 할 때 아예 그 일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어, 내가 내 행복과 내 건강이 이 일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 일은 뭐 어떤 계기가 생기면 갑자기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세상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진짜 뭐 편하게 놀면서 어디 좋은 데 가서 쉬는 건데, 근데 내가 왜 이 일 때문에 불행해야 되지? 라고 음. 생각 전환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내가 이 일을 왜 안 해도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내가 이 일을 다시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정들이 네. 있으면서 내 마음의 변화를 조금 알아챌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다시 파이팅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쵸.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일로 다시 돌아갈 이유를 못 찾겠다 하면은 다른 어떤 길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하은님은 지금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저는 저의 행복이 가장 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럼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을까요? 어, 저는 약간 사람이 너무 놀기만 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해줘야 행복하다 생각해서 약간 일을 하는 것도 일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고생을 해야 쉴 때 오히려 행복하니까 그리고 쉴 때도 내가 일 생각 안 하고 제대로 쉬어야 일할 때 오히려 행복하니까 약간 이런 걸 밸런스를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름의 이런 균형을 맞춰 가시는 거군요. 네, 그게 균형을 처음엔 되게 맞추기 어려웠어요. 제가 일할 때는 너무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그리고 쉴 때는 쉴 때도 일 생각을 하고, 음, 그렇다 보니까 일할 때도 행복하지가 않고, 쉴 때도 행복하지가 않고 이랬는데, 그거를 깨닫고 나서 이제, 아, 어떤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는 쉴 때는 아예 그냥 확 쉬어버리고, 음. 일할 때는 오히려 더 열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임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쉴 때 아예 그냥 확 쉬어야 되는 거구나. 쉴 때 죄책감을 가지거나 이러지 말고. 그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쉴 때, 이렇게 쉬어도 될까? 음. 이러면 네. 조금 더 못하는 게 아닐까? 그쵸.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수업을 그냥 빠지고 싶을 때 빠지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렇게 해도 되나? 나는 수업을 매번 참석하는 게 음, 옳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이렇게 열심히 입시를 해서 좋은 학교에 왔으면 수업에 자꾸 불참하고 하면은 좀 이렇게 별로 모범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냥 빠지고 싶을 때 빠지는 게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빠지는 사람을 내가 마음속으로 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 일탈을 해도 되는데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쵸. 대학교 때 그런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4월에 벚꽃이 피면 이제 놀러 가야 되는데 수업 네, 있으면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가을에도 가을 축제가 있으면 그쵸, 그쵸. 다른 대학교 축제에 좀 구경 가야 되는데 음, 수업 있으면 못 가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걸 좀 내려놓으면 다시 오히려 힘을 얻을 때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전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게요. 진짜 괜찮다와 가짜 괜찮다가 있대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잖아요. 엄마한테 뭐 괜찮다거나 아니면 친구가 네. 물었는데 나 괜찮아. 음, 그럼 하은님은 가짜 괜찮다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괜찮다가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편 같아요. 저는 가짜 괜찮다를 훨씬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거의 한 80%의 경우는 그 사람이 내 문제를 어차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해봤자, 그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고 뭔가 내가 시간 낭비만 할 것 같다면 그냥 음, 괜찮다고 하고 말고 진짜로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럼 이제 안 괜찮고 이러이러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힘든 일 있으니까 좀 그쵸. 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쵸. 안 괜찮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물어볼 테니까 그럼 내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설명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또. 음. 내가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네. 우리가 잘 보면 친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속마음을 털어놓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친하지 않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오랜만에 연락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괜찮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잘 지내지 그러면 나 잘 지내.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말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가짜 괜찮다를 많이 하는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쵸. 이걸 털어놔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라는 걸 더 많이 그쵸. 아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아까 하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그래도 네. 얘기하시는 편이 아닐까. 네. 그래도 진짜 친한 친구한테는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러이러해서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는 자기가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냥 이런 소통하는 게 우리 사이의 어떤 가까움이라는 걸 아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전부를 다 말하지 않아도 이 친구가 내 상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그쵸. 그럼 하은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친한 친구가 내가 물어보니까 항상 괜찮다 그랬어요. 네.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그 친구한테 진짜 큰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빠서 눈치를 못 챈 것도 있지만 그 네. 친구가 괜찮다는 말에 그냥 뒀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때는 일단 그 큰일이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되게 걱정이 될 것 같고, 그게 해결되고 나면 그때 이제 왜 얘기해주지 못했었냐를 물어보고, 뭐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오히려 그 친구가 나를 배려해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신뢰하는 이상 그걸로 인해서 신뢰가 깨지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었더라도 그 문제 해결을 도와주려고 할 것 같아요. 이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 친구가 그 전에는 친해진 이유가 우선은 그 친구가 나한테 이미 많은 걸 털어놓았던 사이이기 때문에 친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의 계기로 뭔가 멀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하은님이 말하시는 거랑 성격을 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 봤었을 때. 다음 질문은요. 우리가 힘들 때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막 신호가 오잖아요. 시그널이 오잖아요. 그런 시그널을 느낀 적 있을까요? 네. 일단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해도 예전만큼 기쁘지 않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예전만큼 그렇게 기쁘지 않고, 좋아하는 어떤 일이 생겨도 아니면 뭔가 재밌는 영상을 봐도 그렇게 재밌지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예전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너무 설레고 기쁠 것 같다. 이 일을 꼭 내가 쟁취하고 싶다 하는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목표가 별로 와닿지 않고 그걸 안 해도 그냥 쉬고 싶다. 그것보다는 그냥 더 쉬고 싶은 마음이 클 때, 그럴 때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최근에 해외여행 다녀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다녀오고 나서 혹시 뭐 이 감정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아, 네. 우선 제가 해외여행을 가게 된 게 학교를 한 세 학기 동안 쉬지 않고 다니면서 방학이 있어도 방학 때 항상 어떤 다른 외부의 일을 알아보고 뭔가 계속 어떤 연장선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고 계속 같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쉬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2년 반이 지나서 완전 좀 고갈이 된 느낌이어서 번아웃 열정이. 같은. 그쵸, 그쵸. 그래서 공연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공연에 일단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는 편인데 그러지 않으면 후회가 되거나 아니면 내 최선을 보여주지 못한 거니까 평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최선을 다해야 거기에서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알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으면 뭐가 부족한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 뭔가 계속 하는 거는 오히려 시간 낭비고 차라리 쉬고 재충전을 하고 돌아와야 훨씬 효율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 하에 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몇 박 며칠 갔다 오신 거죠?
딱 한 달 갔다 왔어요. 한 달 길게 갔다 오셨군요. 네, 그 사이에 제가 컨택트를 한 거고 맞아요. 여기 방송까지 오게 되신 거군요. 맞아요. 다녀와서 가장 좋았던 뭐 네,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네. 친구들한테 한 번 더 얘기했었던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우선 친구가 독일 베를린에 한국문화원에 1년 동안 가서 일하게 돼서 그 친구 집에 같이 묵으면서 지냈는데 베를린이라는 도시나 독일이라는 나라에 처음 가봤어요. 음. 근데 독일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는 미국 가봤었는데 이제 유럽, 뭐 프랑스 이런 데 너무 어렸을 때 가서 기억이 안 났었고 근데 이제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쪽이랑 비교했을 때 독일이 베를린이 훨씬 깨끗하고 뭔가 사람들의 패션 센스가 되게 좋고 오, 그리고 대중교통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저는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는 빵이 맛있어서 빵도 맛있고 공원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되게 제가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친구 집 근처에 마우어 파크란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가면은 잔디밭이 엄청 넓고 막 엄청 멋진 개들이 막 산책하고 있고 그네도 있고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약간 플리마켓이 열려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막 기타 치면서. 즉흥 공연 그럼 어땠어요? 아, 그 버스킹이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일단. 근데 이제 그냥 기타 치면서 노래하시는 분들 너무 감미로워서 그 앞에서 사람들이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앉아서 음악 음. 감상하고 있고, 저도 거기다 팁을 드리고 왔거든요. 너무 노래가 좋아서. 원래 그런 네. 게 해외 문화 있잖아요. 그쵸. 버스킹이나 이렇게 네. 길거리 공연하게 되면 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네. 같이 박수도 치고 네. 저는 이제 제가 여행자니까 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없는 편에 속하지만 뭔가 그 사람이 노래를 불러서 제가 되게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에 힐링이 됐군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노래 불러서 나를 되게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나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팁을 드리고 왔고 그 다른 혼자 버스킹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약간 찰리 푸스처럼 즉석으로 비트를 찍으면서 랩을 하면서 비트를 만들어서 막 랩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막 춤도 추고 스피커 위에 막 올라가서 랩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열정이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관중을 이끌면서 막 호응도 유도하고 음. 그 열정이 너무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가은님이 또 연기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캐치했나 보네요. 맞아요. 우리가 뭐 일반인 분들은 노래가 좋거나 아니면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할 때가 있잖아요. 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앉아서 네. 같이 뭔가 하나의 콘텐츠에 빠져드는 느낌이니까. 그쵸. 그럼 뭐 그분한테 가서 인스타 물어보고 이런 거 안 되나요? 아, 제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 네. 제가 팁 드리고, 제가 본 버스킹 중에 최고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어요. 아, 그렇게 네. 얘기했었군요. 저는 해외에 간 지 오래돼서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는 인스타를 물어볼 것 같아요. 그냥 팔로우 해놓은 거죠. 뭐 우리가 아, 그쵸. 자주 연락 안 해놔도 네. 이런 사람을 글로벌하게 한번 만났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네. 하은님 여행 얘기 듣다 보니 옛날 생각도 많이 나는데 청취자분들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번쯤은 쉬고 싶어서 여행을 간다거나 네. 아니면 집 근처의 카페라든지 아니면 좀 조용한 곳을 가서 내 마음을 온전히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 네. 그걸 하은님이 잘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 가서 좋았던 게, 필요했던 게,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다. 라는 걸 내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유로운 마음을 이렇게 좀 더 네. 그곳에 가서 펼쳐봤군요. 그쵸. 나는 지금 내가 얽혀있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 꿈들에 내가 얽혀있고, 나 속박된 게 아니라, 난 언제든지 그거를 내려두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난 자유로운 영혼이다. 라는 걸 한번 확인시켜줘야 일을 할 때 나는 이거에 속박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녀와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뭐 갔다 오면 가족들도 만나지만 친한 친구도 만나고 이러잖아요. 네. 제 연기 선생님 한 분이 되게 여행 갔다 와서 어떤 뭔가 되게 들뜬 에너지가
그러니까 여행 다녀온 사람의 특유의 에너지가 느껴진다라고 하시긴 했어요. 그 텐션이 올라간 거군요. 그쵸, 그쵸. 그 전에 좀 지쳐있고 조금 무기력한 게 있었는데, 네. 제대로 기운을 차리고 오신 게 아닐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또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누군가의 사소한 말이 큰 감동을 줬던 점. 네. 이게 흔들리는 나를 깍 잡아주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뭐 부모님의 한마디, 친구의 그냥 카톡 메시지, 네. 아니면 어디서 흘러나오는 그 라디오라든지 음악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뭐 네. 있었을까요? 저는 우선 떠오르는 게, 편지를 자주 받진 않잖아요, 저희가. 근데 저희 가족도 아니고, 저랑 기숙사 같은 방을 한 학기 동안 썼던 정말 저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룸메이트. 네, 룸메이트가 같은 과고, 또 나이도 저랑 비슷하고,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착하고, 저는 같이 방을 쓰면서, 저는 좀 밤에 늦게까지 연습을 하는 편이고, 그 친구는 음. 좀 일찍 자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밤에 늦게 들어가서 그 친구가 자는데 시끄럽게 했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친구는 조금 그래도 밤 잠기가 어두운 편인가 봐요. 음. 다행히도.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짐 정리하고 이제 나갈 때, 저한테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에 저랑 같이 방을 써서 너무 좋았고, 저에 대한 칭찬도 너무 많이 해주고,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이 친구를 방 같이 쓰면서 나 때문에 불편했으면 어떡하지? 음.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고마웠다고 얘기해줘서 그 그게 친구가 되게 고마움을 감동을. 표시한 게 네, 나의 이제까지 생각했었던 것들을 한 번에 다 싹 지우는 거군요. 그쵸. 내가 너랑 같이 생활하면서 네, 내가 혹시 너한테 조금 네, 불편함을 주거나 혹시 나 네,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어려웠던 게 있었을 수 있는데 네, 그 편지 한 장이 딱 들어오면서 네. 우리는 정말 잘 지냈어. 아, 그쵸, 그쵸. 이렇게 딱 매듭을 지어주는 느낌이니까. 그쵸, 그쵸. 그럼 그 친구한테 답장을 했을까요? 어, 그 답장을 따로 쓰진 않았고, 근데 이번에 여행 가서 그 친구 선물을 따로 사왔어요. 기념품을 사왔군요. 네, 아마 그 친구가 받고 나서 네,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행복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저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이 사소한 거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이제 예전에는 네, 그 사소한 것들을 네, 계속 놓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카페라든지 음식점을 간다든지 네, 이랬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이제 한 동네에 오래 살다 보면 저는 이제 자취를 하다 보니 혼자 밥을 먹잖아요. 네, 식당에 가는데 식당 이제 이모님이 제가 혼자 밥 먹는 걸 아시잖아요. 네, 서비스를 주시는 거예요. 뭐 반찬 같은 게 하나 있으면 네, 저는 약간 그러니까 그 식사 시간을 피해서 가거든요. 왜냐면 사람 많은 걸 안 좋아하니까. 네. 근데 챙겨줬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를 음, 계산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게 되는 그쵸, 그쵸. 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자꾸 네. 쌓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든 게 맞아요. 네, 어느 순간 어떤 것들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이런 걸 받았었을 때 감사함을 표현하면 그분들도 일하면서 음, 잠깐이지만 네, 더 좋아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버스를 탈 때도 인사를 할 때도 있고 네, 나도 모르게 원래 버스 탈 때 잘 인사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기분 좋은 날은 네. 들어가면서 그냥 인사를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우리가 그냥 일상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 스쳐 지나가지만 만나잖아요. 네, 따뜻한 말을 한 번씩 이렇게 건네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하은님처럼 같이 지낸 룸메이트 아니면 친구 사이 뭐 네, 학기가 끝났었을 때 같이 보냈었던 네, 그런 친구들에게도 한마디 네. 해준다면 네,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 최근에 저랑 같이 공연했던 조연출 님이 카페에서 알바를 하신다고 하길래 저 그 카페 꼭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그 인스타로 메시지 답장을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공연 보러 왔었던 그분의 친구분이 제 연기가 되게 좋았다고 어, 칭찬을 해주셨대요. 근데 그거를 문자로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되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소한 칭찬도 그렇게 그냥 메시지 DM으로라도 보내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손편지를 쓰지 못하더라도. 한님이 얘기해 주신 게 지금 듣는 분들에게 또 따뜻한 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질문은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나서 알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오늘 뭐 힘든 이야기 아니면 좀 따뜻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마음이 지쳤었을 때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 깨닫게 되잖아요. 하은님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힘들고 났을 때, 그, 힘들고 나서 잠깐 바로 거기서 벗어났을 때는 아직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느낌이 있는데, 아직 좀 고통스럽고, 근데 이제 한 달 이상 좀 지나고 나면은, 그제서야 힘든 상황 이후에 내가 변한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좋은 음, 쪽으로. 내가 망가진 게 아니라면. 아니면 내가 오히려 조금 아프거나 망가졌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좋은 게 뭐가 있었는지. 배운 게 있었다. 네, 뭐 배운 점, 네, 달라진 이런 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군요. 그쵸? 약간 오히려 내가 이건 잃었지만 대신 더 큰 걸 지켰다. 약간 이런 게 있거나. 그런 걸 나중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네,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네, 저는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조금 뭐 너무 상투적인 얘기인데 네. 내가 잘 견뎠다. 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살면서 우리가 견디다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네, 잘 지나가 보면 하나하나 순간마다 어떤 감정을 잘 견디고 네. 참고 아니면 넘어왔으니까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얘기해 줄 때도 있는 거고 네, 나 몇 달 전에 힘든 일 있었어. 근데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 네, 이렇게 연말에 또 안부 인사할 때 그쵸.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색 질문 두 가지 하고 딱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가장 후회되는 일 있을까요? 음, 제가 여행 갔을 때 딱히 후회되는 것까진 아닌데 스위스에 여행을 갔었는데 스위스에서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기차가 환승역에서 다음 기차가 안 왔어요.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어비앤비를 잡아서 잠깐 자고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표를 사서 돌아갔는데 사실 그날 엄마가 전화를 와서 그 스위스까지 갔으면 바로 베를린을 돌아가지 말고 프리부르라는 엄마가 가봤었던 마을에 한번 더 가봐라. 추천해 주신 네, 거군요. 엄마가 숙소비도 지원해 줄 테니까 하루 더 있다 가라 스위스에 이렇게 전화가 오셨는데 저는 뭔가 그렇게까지 계획을 변경하면 너무 피곤해질 것 같아서 그럼 경로도 많이 변경되고 이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기차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프리부르를 그냥 갔다면 다른 기차를 탔을 테니까 음, 그 기차 사건을 겪게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근데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그냥 뭔가 내가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돼서 결정하면은 조금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과론적 얘기지만 네, 아까 어머니가 추천해 줬던 곳에 갔으면 안 겪었을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작은 후회 네, 작은 아니면 후회. 뭔가 여행의 네, 아쉬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잘 모르잖아. 여행이라는 것은 네, 어떤 일이 생길지 네, 뭐 좋은 일도 생기는 거고 네, 아니면 내가 기차를 예약했는데 놓치기도 하고 음, 아니면 가려던 곳이 뭐 문을 닫았거나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오늘 여행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네, 청취자분들이 유럽 여행 한번 가고 싶을 정도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친한 친구가 풀이 죽었을 때 해주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친구가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요. 음, 저는 일단 날씨가 좋으면 같이 하늘을 보자고 할 것 같고, 음, 왜, 풀이 죽었는지 이유를 알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을 해주려고 할 것 같아요. 위로가 되는 말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냥 카페 가서 음료라도 사주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제가 겪었던 웃긴 일을 얘기해준다든지 그럴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네. 좀 친구의 기분을 풀어준다거나 그쵸. 대화만 나누는 것만으로 해도 그 친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네. 하은님은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왠지 오늘 1시간 정도 대화하면서 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어, 저는 누가 물어봐 주면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생각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뭔가 질문이 있고 제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막상 말을 하니까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스스로. 자리를 딱 만들어주니까 네. 하은님이 아까 표정을 보니까 너무 신나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청취자가 된 기분으로 들었기도 했고
아마 오늘 이야기가 네. 누군가에게는 또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네. 경험을 들으면서 좀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하은님이랑 1시간 이야기 재밌게 나눴고요. 저도 하은님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하은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2pod와 이메일 4242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그리고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들 기운 내시고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크는 언어 유희.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아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